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와우, 그런데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매번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쯤 왔을 때,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감회가 참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되는데요. 8권, 자, 교재에 함께 가지고 공부한 시간 벌써 이만큼 왔다. 어떠십니까? 그만큼의 만족감과 성취감 느끼셨습니까? I hope so. 자, 그런데요, 아직 10강이나 남았습니다. 8권의 이번 시간 1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심에 그 마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영어를 잘 즐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Howdy! My first English Howdy라는 코너 이 시간 시작할 텐데요. 그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Please turn to page 9. If I were you, I'd ask for a raise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If I were you, 요거 발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하자마자 발음 연습 들어갑니다.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f I were you 한 단어처럼 들리죠. 그런데 자, 뭐뭐라면이라는 if와 주어 I, 그 다음에 or 비동사 you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불가능한 사실을 원하고 소망하고 바랄 때 쓸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가정법 형태가 되겠는데, 자, if I were you, I'd ask for a raise. 형태를 보세요. 내가 너라면 if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인데 과거 동사, 커마, 그 다음에 주어 그렇죠. 조동사,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와서 If I were you, I'd ask for a raise 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라면 봉급 인상을 요구할 텐데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대화문 통해서 직접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소리로 익혀주시면 더 입으로 따라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익힐 수가 있겠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ask for a raise 했는데 형태를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if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는데 동사의 형태가 인칭에 맞지 않네요. 네, 공식입니다. 주어의 인칭이 어땠던지 간에 무조건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were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주절에 가셔서 커마, 그 다음에 주절, 주어, 조동사 would 또는 뭐 could 뭐 이런 식의 조동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죠. 그래서 I asked for a raise 했는데 여기서도 발음하실 때 I'd 하지 마시고 I'd ask for a raise. 봉급 인상을 요구하면 할 텐데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B가 이렇게 얘기하죠. I have 뭐래요? 얘기했다, 요구했다 그런 대답이죠. 그런데 they have never given me one. 그런데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 절대로 해주질 않아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A가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죠. I would tell them that you are gonna look for a new job. I would. 여기서 I would tell 나왔으니까요. 내가 너라면이라는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I would tell. 나는 얘기할 거야. 그 사람들한테 that you are gonna look for something 하게 되면 뭐뭐를 찾는 거죠. 찾긴 찾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를 찾을 때 look for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find라는 동사 사용하지 않고 물론 find라는 동사 자체가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물건을 찾다거나 이와 같이 직업을 찾는 경우에는 look for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너라면 다른 새 일을 알아볼 거라고 얘기를 할 텐데 걔네들한테. 걔네들이 누군데요? 회사가 되겠죠. 그랬더니 maybe I will tell them that.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어의 특징은요. 제가 처음 1권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앞에 언급된 얘기를 뒷부분에서 잘 안 하려고 하죠.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생략을 시키고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의지를 나타낸다거나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문장의 의미는 같지만 또 달리 표현할 때 paraphrase라고 한다고 합니다. 뭔가 전환해서 같은 의미지만, 똑같은 의미지만 달리 표현하는 것을 paraphrase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if I were you 생략해버리고 뒷부분에 주절만 사용해서 I, 조동사 w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와 같이 내가 뭐뭐 할 텐데 내가
나라면은 앞에 빠지고 회사에 얘기할 텐데 다른 직장 알아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상황이 되겠어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형태가 되겠죠. 만일 주어가 뭐뭐 한다면 주어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서 if 주어 과거동사, 그 다음에 주어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나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해서 만일 주어가 뭐뭐 한다면 주어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익혀주시면 되겠는데요. For example, If I had much money, 내가 돈이 많다면 I could buy a car.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형태 어떤 의미신지 아시겠죠? 요거는 뭐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만 바램을 가지고 나중에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내가 너라면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뭔가 가정할 때 쓸 수 있는 구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예문을 통해서 연습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If I were you, if I were you 대신에 약간 구어적인 표현으로 더 표현을 하자면 교재 9페이지의 해설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If I were in your shoes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때 shoes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if I were in your situations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어적인 표현과 이렇게 주어와 그 주어진 공식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ell done. Next. 두 번째 표현은요. Could you do me a favor? 여러분, could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또 알아두실 만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살다 보면 타인에게 부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영어로도 꼭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ould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C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를 썼기 때문에 can you보다는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sure, 흔쾌히 허락합니다. 물론이죠.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하십니까? I need to borrow $10.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네, 부탁 중에서도 가장 좀 껄끄러운 부탁이죠. 네, I need to borrow, borrow 하지 마시고 borrow라고 발음해 주시면 좋겠어요.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10라고 했습니다. 이 bucks라는 것은 dollars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슬랭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10, $100, 박스가 아니라 buck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흔쾌히 here 여기 있어 pay me back later. pay 지불하다 나에게 되돌려 지불하다니까 나중에 갚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표현이에요. Could you do me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Can I ask a favor of you? 또는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좀 꼭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I have a big favor to ask you.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 a big favor to ask you. 이건 이제 to ask라는 그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앞에 favor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식의 형태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죠. 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큰 부탁. 근데 어떤 부탁? 당신에게 요구할 부탁. 됐어요? I have a big favor to ask you.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Could you do me a favor? 이라고 질문했을 때 sure 이라고 흔쾌히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 부탁을 항상 들어주다 보면 이 습관적으로 또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런 분들에게 거절할 때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많이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정중하게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거절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거절의 표현 자체도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I'd rather not.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I'd rather not 이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I would rather not 그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즉,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요? 라고도 돌려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Why don't you ask somebody else? Why don't you ask somebody else? 라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작정 부탁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부탁이냐에 따라 틀리죠. 뭐 어떤 부탁인지에 달려 있죠. 라는 식으로 약간 빗대어서 그 부탁의 어떤 종류에 따라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well 약간 시간을 끌면서 well it depends on what it is. well it depends on what it is. 글쎄요, 부탁이 뭔지에 따라 좀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에 따라 다르죠. Well, it depends what it is. It depends on what it is.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흔쾌히 허락할 때는 저렇게 Sure, why not? 이렇게 답하셔도 되고 또는 아주 흔쾌히 허락하는 경우에는 I'll be glad to, I'll be happy to 그렇게 하죠. 뭐 그러세요. Go ahead. 이렇게도 답할 수가 있겠고요. I'll be happy to.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는 답도 있다는 거. 이렇게 거절할 때와 흔쾌히 허락할 때의 답변들도 함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y then. Move along to next expression. 다음 나온 표현은요. 길어요. 긴데 쓸데없이 긴 것이 아니라 보세요. Do you have time to give me a lift home?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Do you have time? 이 표현 그냥 직역해 보세요. Do you have time?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유가 있느냐 이거죠. To give me a. Give someone a lift. 요거는 give someone to give someone a ride와 똑같죠. 차로 데려다 주다. Give someone a ride, or you could say give someone a lift. lift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데려가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데려다 주다, 차로 내려주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give someone a ride, give someone a lift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do you have time 이라는 표현 do you have time 이 표현은 무슨 뜻이고 do you have the time 자, 요거 차이점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do you 그냥 have time 이 표현은 시간이 있느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to give me a lift home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 자동차로 라는 뜻이 되겠고 여기서는 여기 나온 do you have the time 이라는 표현은 몇 시예요? 라는 뜻으로서 what time is it? 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Do you have the time? 그래서 do you have the time? 보통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마더텅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도 바디랭귀지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Do you have the time? 이라고 이렇게 시계를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물어보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Do you have the time? 하게 되면 더가 붙으면 정관사 더가 붙으면 시간을 묻는 거예요. 몇 시냐고 묻는 것이니까 Do you have time과 Do you have the time을 꼭 구분하셔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Sure, but I'm not going to be leaving till later 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나 집에 가려면 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갈 건데 I'm not going to 나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be leaving 떠나지 않을 것이다. till
잠시 후까지, 그러니까 좀 이따가 갈 건데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How long do you think you will be? How long do you think you will be?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probably 아마도 about half an hou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half an hour 하게 되면은 1시간의 반이니까 30분 정도를 얘기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Do you have time to give me a lift home?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표현까지 캐치해 봤고요. 이제 네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요, 역시 상대방에게 부탁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ppreciate 이라는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입니다. 뭐뭐 해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요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부탁의 표현이 되겠어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bring an appetizer 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전치 요리를 갖고 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부탁할 때 아유 일찍 좀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요. 아니면 뭐 점심 좀 싸갖고 오시면 정말 좋겠는데 아유 정말 감사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appreciate it 발음이요. appreciated 인데 보세요. appreciate 이 부분에 appreciate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강세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모음에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화되어져서 I 하고 연결돼서 I'd appreciate 그리고 it과 연결되죠. 여기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it ate에서 appreciate it 연결되기 때문에 I appreciate it if you could bring an appetizer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덩어리로 발음이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뭐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Perhaps a bottle of wine 이라고 했어요. 네, 와인 한 병 이랬어요. 그랬더니 then I'll bring them both. 둘 다 가져갈게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하나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I would 또는 we would appreciate your telling us 다시 할게요. I really appreciate 또는 we would appreciate you letting us know of any problems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 I would 또는 we would 주어야 뭐 바꿔 쓰시면 되겠죠. I would appreciate it if 다다다다 또는 이와 같이 we would appreciate you letting us know of any problems 라는 식으로 if절 말고도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뒷부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경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현금으로 지불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요. 우리 보통 옷가게 같은 데 가면 현금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1,000원 빼드릴게요. 뭐 이런 말씀 들으신 적 많죠. 그럴 때도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pay in cash. 현금으로 지불하다 pay in cash 해주시면 I really appreciate it.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익혀주세요. I would appreciate it 하고 조건 달아주시거나 I would appreciate 다다다다다다 라는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아와 함께 연습 한번 진짜 해보도록 하죠. 우리말은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영어로 말씀해 주시고요. 영어는 진아가 할게요. Are you ready? Alright, here we go. 가정법 떠올리셔야겠죠? I have, but they have never given me one. Good. Maybe I will tell them that. 잘하셨어요. 두 번째 갑니다.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Excellent. Sure, what do you need? 자, 달러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박스가 아니라 bucks. Good for you. Here, pay me back later. Alright, next. 집까지 차 태워다 줄 시간 있어요? 했어요. 그러면 몇 시예요는 do you have the tim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얼마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제 발표 안 했네요. Sorry. Sure, but I'm not going to be leaving till later. Good job. Probably about half an hour. on이 아니라 half an hour 이렇게 발음되고 있죠? 자, 전체 요리를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good.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Excellent. 와인도 한 병 주시면 좋겠네요. Okay. Oh, then I'll bring them both. 이렇게 연습되고 있네요. 자, 4가지 표현 여러분들 모두 숙지하셨겠죠? 꼭 입으로 연습해 주시면서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다루는 영문법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a! 네, 이번 시간 기초영문법 교재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57페이지 펴시면은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3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부정사, 일반적으로 투 부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사용해서 이 시제는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현재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과거면 과거로 나타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술부의 동사가 hope나 뭐 be likely to 또 뭐가 있죠? 여기 교재 보시면 be willing 이런 것들 뭐 expect, desire 이렇게 바램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식의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그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세요. 이 첫 번째 나온 거 보니까 She seemed to be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the report that was put on her desk 했습니다. 그녀는 뭐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To be having trouble.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뭘? The report. 보고서. 그 보고서 어디 있었는데? Was put on her desk.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보로 사용된 부정사로 문장의 주어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다는 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He is likely to become tired of his job and start looking around for another one 했는데요. 여기서 be likely 나왔죠. 어디 있어? to become. 여기 앞에 be likely가 지금 이와 같이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나타난다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의미한다. 그래서 he is likely to become tired of his job and start looking around for another one 했으니까 의미는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뭐뭐 할 것 같다. 자, be likely가 이 술부의 동사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의미해서 이 문장 자체의 의미를 보시면 그가 뭐뭐 할 것 같다? 그 일의 실증을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start looking around for another one. 다른 직업을 알아보게 될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역시 투부정사 단순 부정사가 쓰였으면 알 수 있겠고 세 번째, I agree not to sign the contract without talking to my lawyer and getting advice first. I agree. 나는 동의했어요. 뭐 하는 것에 not to sign. 서명하지 않는 것에 어디에? The contract. 계약서에 뭐 없이 without talking. 얘기 없이. 누구와 얘기하는 거 없이 내 변호사와 얘기하지 않고 됐죠? 그리고 getting advice first. 변호사로부터 그 advice니까 충고나 조언을 먼저 얻은 다음에 한다는 것이 되니까 변호사와 얘기하고 충고를 얻은 다음에 사인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직역하면은 여기 문장 자체는 I agree. 뭐에 동의를 했냐면 사인하지 않는 것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디다 붙여 만든다?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이와 같이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투부정사가 동사 agree의 목적으로 사용된 바로 명사적 용법이 되겠고 이 투부정사의 부정문은 이와 같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낫을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완료 부정사가 되겠는데 교재에 역시 똑같은 페이지죠. 5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부정사의 시제가 본동사의 시제보다 앞설 때 완료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제대로 아시면 이거는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He seemed to have been afraid of the decision
that had been made by the executives 했습니다. 임원들이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염려했었던 것처럼 보였다라는 문장이 되겠는데, 자, 뭐뭐인 듯해 보였습니다 라는 이 부분, 뭐뭐인 듯 보였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두려워하고 있던 게 먼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보시면은 he had better have arranged for transportation to the airport for this evening's flight 했습니다. 여기서도 had better 다음에 have arranged for transportation to the airport for this evening's flight 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아쉬움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유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뜻으로서 오늘 밤 공항 가는 차편을 그가 미리 마련해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죠.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ad better 뒤에 have 플러스 pp 형태가 쓰여서 유감을 나타내고 있고, 뭐뭐에서 유감이다 had better 쓰였다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he was to have given me the information on the important client's financial accounts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she was to have given, be to 쓰였어요. 여기서는 내게 정보를 준 것이 더 먼저 일어난 그런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was to라던가 그리고 like to 이런 의미는 희망이나 예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과 같이 쓰이게 되면은 이 과거에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유감을 나타낸다거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완료 부정사는 부정사의 시제가 본동사의 시제보다 앞설 때 사용한다는 거, 그 의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다뤘던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정사 구는 의문사와 함께 쓰이고 한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그 동사, 즉 수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when to apply for the new position at the office is what I'd like to know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주어가 뭡니까? When to apply for the new position at the office가 주어가 되겠고, is가 동사가 되겠고, 이 부분 이하가 what I like to know 라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보호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 다음, he doesn't know 라는 동사의 how to contact, 이게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사 know의 how to contact, 연결되는, 연락하는 방법, 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전체죠. 그래서 how to contact the manager after conference 까지죠. 그리고 동사 나오고 이 부분 over 이라는 식이 되겠는데요.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맞아요. 이거 전체로 이어주면 되겠네요. how to contact the manager after the conference is over 이니까 문장의 주어는 he,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형태 이렇게 삼형식 형제로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구조가 동사 know의 전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can you tell me where to buy my ticket for the bus to Detroit 했습니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tell이란 동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요 동사죠. 두 가지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누구누구에게라는 indirect object가 되겠고, where to buy my ticket for the bus to Detroit 전체가 뭐예요? direct obje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ell이라는 그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한 세 가지 포인트, 단순 부정사와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역할. 사실 지금 이 문장상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체는 또 달리 paraphrase에서 표현을 하신다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고치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교재 지금 보세요. 58페이지 박스 안에 3번 보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when to apply 라는 부분, when to apply, 그 다음에 how to contact, where to buy,
문장의 형태, 그 형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즈하는 방법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독립부정사와 부정사를 이용한 관용적인 표현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되죠. 그냥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2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함께한 3가지 투부정사, 단순부정사, 그 다음에 완료부정사, 그 다음에 지금 함께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정의를 제대로 다시 한번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리뷰도 깜빡하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프리뷰보다는 리뷰에 중점을 두셔서 연습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ell, this is i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